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가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권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첫 번째 이슈로 다뤄볼게요. 황급하게 바꿨잖아요. 네. 제가 사실은 민자 사업 해갖고 뭐 건설주 어떻게 볼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눈에 띄는 이들 종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의혹 수사로 인해서 한국거래소 압수수색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10여 곳 추가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고요. 고위 분식회계와 이재용 승계 연관 규명에 대해서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계에서 매도가 크게 나오면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급락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제약바이오 종목이 최근의 상승을 조금 토해내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에서는 또 신라젠이 급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에 대한 전략을 좀 주실까요? 우선은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던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네. 이미 이렇게 순서대로 나올 이슈였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로 끝난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인식을 했었는데 그것은 거래를 어떻게 보면 재개시켜준다는 이런 거였지 이게 끝난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어떻게 보면 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도 우리 이런 식으로 끝났어라고 이렇게 해명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없이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다. 네. 근데 분식회계라는 이런 이슈가 딱 들어가 버리면서 사람들이 뭐지? 라는 이런 식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거. 평소 같으면 만약에 정말 분식회계 이슈가 처음으로 나왔으면 주가는 정말로 급락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잘 버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정도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저점 라인인 한 34만 원 정도만 지켜만 준다면 주가는 그 정도에서 이런 조정은 마무리가 되고 원래 어떻게 보면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런 이슈들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 쪽 라인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좀 큰 쪽에 어떻게 보면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사실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장밋빛 미래 이렇게 하면 나는 평생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 우리의 기대 수명을 계속해서 키워주는 게 바로 이 제약 바이오인데 아마도 그런 욕구가 있겠죠. 우리가 예전에는 한 60세까지만 살아도 너무 잘 살았다라는 예전의 분들. 근데 지금은 어때요? 60대 언저리에 돌아가시면 너무 빨리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무슨 기술의 발전이다? 제약 바이오 이런 기술의 발전인 것처럼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 이제 하나씩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로도 대변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좀 있겠지만 분명히 추세는 우상향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보시려면 좀 이건 파도를 정말 잘 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김권진 차장께서는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야기를 주셨었죠. 일단 오늘장에서는 낙폭을 줄여서 지금 한 2.8%대까지 낙폭을 줄여놨다라는 거 그나마 긍정적이네요. 흐름 이슈 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관론을 키울 필요는 없다라는 답변을 건네주셨네요. 다음 이슈. 이 종목은 정말 세상 혼자 사나 봐요. 휠라코리아. 혼자 살아요, 걔들. 네. 성장 지속에 대한 기대감에 목표 주가를 11% 신한금융에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많이 오른 주가 부담을 실적이 상쇄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미국과 로열티 부분 매출액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다 이러며 목표가를 7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섬유의복주 업종 지수가 좀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가장 큰 몫을 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휠라코리아. 항상 차장님은 가는 놈은 또 계속 올라타 있자 약간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휠라코리아도 계속 갖고 있을까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어렸을 때 네. 필라라는 브랜드 알고 계셨었죠? 네. 그리고 그렇죠. 뭐 어릴 때 있었죠. 신발 그리고 우리 그때만 하더라도 필라가 어떻게 보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때 어릴 때 저희 어릴 때 저랑 꼬마 시절에 차장님이랑은 좀 뭐 차이 안 연배가 나잖아요. 있죠. 네, 얼마 안 나죠. 예, 큰 차이가 갑자기 당황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의 시절에는 필라의 이런 신발이나 이런 필라의 옷을 입고 다니면 나는 좀 그래도 멋진 사람이야라고 할 정도로 브랜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게 확 죽었었다. 그런데 최근 한 2, 3년 동안 필라라는 이런 브랜드가 다시 한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4분기 실적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었냐면 본업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제 여기 실적 발표했을 때 구체적인 실적이 안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나 미국 쪽에 있는 아큐시넷 쪽에서 실적이 좋아서 연결 실적으로 실적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의문을 많았다. 근데 아큐시넷 쪽에서 발표를 해보니까 별로 자기들은 좋지 않았다. 즉 본업이 지금 현재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이런 시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000억이 넘게 나온다. 물론 4분기 때는 한 60% 이상 성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20, 30% 정도 성장을 한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분기별로 하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고민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4조대가 살짝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근데 얘들이 뭐 1분기에 뭐 지금 현재 한 1,000억 정도 보이고 4분기 조금 뒤로 넘어갈수록 사실은 더 조금씩 더 좋아질 이런 거리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포가 10배가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해 줄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계시네요. 휠라코리아도 일단 보유자분들이라면 조금은 더 상승 여력을 기대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지금 현재 딱 5일선 타고 가고 있거든요. 네네. 5일선을 타고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5일선이 깨지기 시작하면 종가상으로 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매도를 고민을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일선 매매 자주 얘기를 해주시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나이키와 아디다스 세대입니다. 필라 세대보다는 조금 더 젊죠. 자, 다음 종목 갈게요. 이런 건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니까요. 다음은요. 이 종목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혹시 관심을 두고 계실까 해서 좋을까 해서 들고 왔습니다. 비피도라는 종목이에요. 전 세계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하나금융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럼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뭔가 봐야겠죠. 우리 몸 내 모든 미생물 군집과 유전 정보를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 시장이 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바이오 업체들이 균주 배양 능력이 없어서 균주를 구매해서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해요. 근데 이 비피도가 균주 배양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배양 탱크를 17대에서 26대로 증설했고요. 4분기 실적은 부진했는데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저는 좀 투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선은 아니에요? 뭐 결론은 우선은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한 이런 시즌 이런 소재이긴 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체에 있는 미생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사실은 예전에 약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겨냈잖아요, 그냥. 근데 약이 있으니까 쉽게 어떻게 보면 안 아프고 또 이겨내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우리가 인체 내에 있는 것을 뽑아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런 균주들을 좀 제공해달라는 곳이 생각보다 많다. 여기에 대한 이슈가 지금 현재 비피도한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거. 물론 밸류에이션을 봐버리면 야 너무 비싸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도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앞으로의 얼마나 찬란한 이런 미래가 있느냐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마이크로바이옴 이쪽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뭐 CGL 제이제단 같은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뭐 지놈 앤 캠퍼니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크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예전에는 그냥 유산균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넘어서 면역 항암제까지도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는 오케이세요? 아니면?
우선은 저는 좀 중립 정도라고 지켜보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써놨는데 오늘 덕산 네오룩스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추가적으로요. 네네네. 이 QD OLED TV에서 덕산 네오룩스가 뭐 상당히 수혜를 볼 거다. 네. 뭐 이렇게 증권가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차장님께서 OLED 종목들에 네. 대한 상당히 제가 긍정적인 좋아하죠. 시각을 많이 주셨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뭐 우선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네. 같고요. 실제 LCD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OLED 쪽으로 넘어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QD OLED 쪽으로 넘어가면서 덕산 레오노스가 지금 제공하는 이런 부품사들이 조금 더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 개수 자체가 많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덕산 레오노스뿐만 아니라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소재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QD OLED의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나라는 얘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장비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OLED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비피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주셨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기적으로는 오케이나 일단 지금은 조금 지켜보자. 휠라코리아와 덕산 네오룩스는 지금도 오케이라고 답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제 증권면에 실린 다양한 이슈들 점검해봤고요.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